어, 안녕하세요. 전지적 시그 시점. 오늘을 제가 다룰 주제는 지금 주한미군 그 방위 분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안들을 한번 편하게 제가 드는 몇 가지 좀 정리한 사항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그 증액을 5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난감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로 수치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우리가 50억 뭐 얼마 좋은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50 그다음에 50억 달러고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 80억 달러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공통적으로 유럽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방위 분담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바로 인접국인데도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그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 트럼프의 그 신고립주의 정책,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경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국가 다른 국가들의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은 그에 뭐 깊이 관여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국제적인 전략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는 굉장히 호혜를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말하는 식대로 그 부자 나라에 왜 미국이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돈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트럼프가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밝힌 게 그 주한 미군 그 훈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근래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싱크탱크를 통해서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은 30년 전부터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한 미군이라든가 해외 주둔 미군이 미국의 국가 역량을 소진하는 잘못된 정책을 생각해갖고 이제 이런 그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서 주위의 참모들은 글로벌 리스트로 표현이 되는데 해외 주둔 미군이 재정적으로 또 유형적으로 미국에 타격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동맹들을 강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 세계를 안정화시키는 무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대체로 그 트럼프의 그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방위 분담에 대해서 그냥 미국이 계속 그 큰 투자를 해온 것을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여러 가지 현황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나왔겠지만 미국 협상단이 그냥 중간에 30분 만에 이거 회담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버리고 굉장히 강도 있게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미 해리스 대사는 모 의원을 불러다가 30분 동안 20분 정도를 그 증액을 갖다 강도적으로 강도 있게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볼 때 이 주한 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한 전력이 금액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무기 자산들이 한 50조에서 100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50조 100조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제 공격이라든가 또는 어떤 미리 그 탐지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이런 정밀한 전쟁에서의 그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주한미군의
갖고 있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진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한이 이제 그 변화가 된 게 이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거 두 가지를 한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 북한이 북핵을 이제 완성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중국이 항모 위주로 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남중국해라든가 또 동중국해에서 이 역량을 굉장히 이제 확정시켜 나가면서 자기 자국의 군사 굴기를 동아시아에서 안보 정책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이 군사 굴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된 것이고, 우리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장차 이 중국에 강화되는 이 확장력, 그 다음에 주변국을 위협하는 이 능력, 이런 군사적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해 나갈까, 이걸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 지금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볼 때 이 북한 정권은 냉정한 실리주의자로서 북핵이 가지는 우위를 단순하게 그냥 근시안적으로 미국 대적한다든가 한반도 흡수 전략, 그러니까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유사시에 핵을 사용해가지고 군사적 무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그 뿐만이 아니라 이 김정은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이 북핵의 정당성이라든가 가치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서 이 전략적 지위가 굉장히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더 이상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많은 서름을 겪었던 열강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이제 대륙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 또 해양 국가들, 미국과 일본의 양측에 대적할 이제 동등한 레벨에서는 그 자체로서의 열강이라는 이런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게 2016년에 이제 자기들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고요. 이 전까지 북한은 1992년부터 한 2002년까지인데 이 모든 북한의 이제 정책의 원동력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북핵이 완성되기 이전에 아직 적을 상대하기에는,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북폭을 막 감행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 막아내면서 자신은 계속 북핵을 개발해서 유지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것. 이게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정상화, 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가장 중심되는 북한의 정책의 외교 정책의, 군사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미군 주둔을 말로야 프로파간다 형식으로는 철수해라고 하지만 그걸 암묵적으로 이제 수락하는 그런 걸 감안한 상태에서의 정책을 펴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겼고, 이제 중국은 제2 도련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최종 방어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섬과 섬을 잇는 것을 가상의 도련선이라고, 해양에서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중국은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고, 요즘은 제3 도련선까지 해야죠. 하와이 인근까지 중국은 군사적 방어선으로 삼겠다는 정책.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평양까지 진출해 나가겠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수많은 카디즈 침범이라든가 지난 8월경에 독도 상공으로 영공을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공동 훈련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 지소미아 문제로 이제 벌어지고 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지니까 한미일 간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까지 침범해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삼국의, 그러니까 이 우방의 군사적 이 타이트니스,
얼만큼 지금 협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카드지도 아니고 방공식별구역도 아니고 영공을 침범해보는 시도를 해봅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의 많은 열대가 넘는 이런 군용기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보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주한 미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큰 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분담금이 굉장히 새로운 항목들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비용도 갑자기 5배가 넘는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비용을 갖다 미국에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보유한다든가 또는 전술 무기들을 구매를 하든지 또는 그걸 준비를 해서 미군의 의존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방식이라고 보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역에 계신 분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비용 분담이라는 게 왜 갑자기 5배가 됐느냐? 랜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를 비교했을 때 현재 단기적으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라든가 미국의 주변 외교 정책에 대한 방해를 놓고 그 다음에 인접국을 공격한다든가 크림반도를 정복한다든가 반군 세력을 각국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베네수엘라 마두로에도 군용기를 보내줘요. 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상대국의 주요 요인도 암살하고 또 미국 및 외국 선거를 방해하고 특히 타국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요즘은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전폭기 같은 이런 무력 지원도 하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또 지역 안보적으로 봐서 유럽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회방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면의 그레이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규전이 아닌 암살 요인이라든가 또 사이버전, 심리전 이런 그레이 전쟁이 이제 그레이 워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해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선동, 간첩 스파이를 이용한 어떤 중요 안보 자산을 탈취한다든가 조장한다든가 또 선동 세력, 불만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국의 외교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그레이 전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토에 대해서 굉장히 회방하고 압박을 가하는 군사 훈련 대결도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깡패와 같은 나라다. 그럼 중국은 현재 무엇인가? 대조적으로 중국은 현재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로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 투자, 개발, 원조와 같은 보다 긍정적인 조치에서 주로 대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력을 갖다 단기간에 러시아가 하듯이 그런 깡패 짓은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중국은 점차적으로 경제라든가 또 안보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면서 동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중공이 급하지 않고 덜 즉각적인 위협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전을 미국이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한반도 및 일본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군사력 확장을 하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죠. 대만에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 대만 해협을 중국 항모가 001호 그러니까 자국이 만든 최초의 항공모함을 한번 가서 위협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이와 같이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확장, 지배 논리적인 지역 헤게모니를 위해서 중국은 앞으로 큰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국은 기존 우방,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하고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미국이 많은 이제 여력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라든가 또는 출동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겠죠. 이런 것들이 동맹에 대해서 지역 안보 부담을 계속 압박을 미국이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늘어나고 위험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비용과 위험을 미국이 이제 수용해야만 하는 것을 중국이 계속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면 분명하게 한국이든 일본에게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비용 증대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이 확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여기라는 걸 노티스를 확실히 주고 그 레벨을 지금 딱 5배까지 올리면서 큰 이제 변화에 대한 시점이 왔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참 쉬운 문제는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의 보스토크 2018 훈련이라든가 이런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도전, 또 북한의 비핵화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소미아로서 군사 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파기하고, 굉장히 동아시아의 어떤 측면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 미국은 굉장히 가라앉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그 연합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북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도 적대지 정책을 없애지 않는 이상 만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마다 그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북한도 굉장히 자신감 내지는 이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또 이제 내년 트럼프 재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어떤 안보 담당자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하는지 참 저도 우려스럽고, 또 참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스스로 다 갖추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어떤 세부적인 사안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변하지가 않는 이 안보 현실, 북한도 안 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우리는 가라앉고 일본과의 군사적인 타이튼 이슈에서 가라앉고 있고, 미국과도 이제 지금 미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주한 미군 철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까지 이제 단계에 왔는데, 지금 이 현실을 지금 낙관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참 재미없는 방송했는데 조금 더 해설을 곁들여서 좀 심도 있게 각계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한 것들은 인트로 방송이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한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